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회사도 옮기고 사무실로 옮기면서 이렇게 장기간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분께 새로운 콘텐츠, 조금 더 명확한 콘텐츠로 조금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 재테크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이 채널에서는 연금, 보험, 그리고 각종 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 안내, 그리고 사업자들이 들으면 좋을 법한 상식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연금을 주제로 여러분과 새롭게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요. 많은 응원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을 어떻게 가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연금하면 떠오르는 직업이 있죠. 바로 공무원입니다. 지금은 옛말이라고 하지만 일반 공무원은 지금 현재 근로소득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퇴직할 근로자들이 어떻게 나의 연금 소득을 높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연금을 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연금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들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인카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트리 투자자문사에서 상담사로 같이 겸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화재 퇴직연금 관리 담당자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금을 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요즘 MZ 세대들을 대표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있죠. 파이어족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립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없으면 조기 은퇴를 아무리 꿈을 꾸더라도 은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고요. 영국의 한 대학 리서치 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65세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고 가정을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을 때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명 중에 1명은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은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서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명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100명 중에 30명 정도는 죽고, 그리고 50명은 경제적 빈곤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어느 그룹에 속하기 원하세요? 당연히 이 상위 5% 안에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이 3명 안에 들기를 원하시겠죠. 이거는 2015년도에 방송된 PD수첩에서 방영된 방송 중에 한 화면을 캡처해 온 건데요. 혹시 이 사진에서 조금 여러분께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진을 보시나요? 그냥 얼핏 보시면 그냥 노인들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진은 그런 사진이 아니라요. 2015년도에 한 교회에서 500원 슬래피라고 해가지고 빈곤한 노숙자들에게 한 분당 500원씩 드리는 이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작한 취지와 다르게 노숙자들은 거의 대부분 없고, 여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노인들, 빈곤 상태에 있으신 노인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하루에 한 8교회, 9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국어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이 PD 수첩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만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연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연금 제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3층 피라미드 형태의 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국민연금은 우리가 65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죠. 65세 이후에 받는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평균 소득, 우리가 은퇴 직전에 있는 평균 소득의 40%가 아닌가요? 20대부터 60대까지 일했을 때 평균 소득,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나는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퇴직연금은 우리가 한 40년 동안 일을 하면 평균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퇴직연금을 받고 나오실 텐데, 일반적인 우리나라 평균 수준은 한 이 정도 되시고요. 개인연금을 매월 한 50만 원씩 한 10년 정도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월에 한 190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할 수 있고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준비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에서 소득세를 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일부 개인연금을 받으실 때 우리는 소득세라는 것을 뗍니다. 바로 연금소득세인데요. 소득세만 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연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시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계속 좋아지고 의료 수가는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연소득이 일정 부분만 높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끔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나의 재산이 재산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어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의 요즘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집값 30평대에 평균 30평대, 24평대에 살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가액이 4천만 원을 넘어가시죠. 이분들은 조금의 연금소득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무조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후에 준비하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에 잡히지 않는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소득, 내가 사업자가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임대소득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당하게 되십니다. 연금을 잘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연금을 여러 개의 상품으로 나눠서 쪼개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격언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 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는 바로 연금을 붓다가 못 붓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연금을 나눠서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이런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연금을 두 개로 나눠서 가입을 한다고 하고
또 35세에 연금을 하나 가입하게 되고 40대에 또 올라서 연금을 하나를 가입하게 되고 45세에 또 마지막 하나를 준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5세에 내가 직장을 옮기거나 만약에 명예퇴직 같은 경우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을 경우에 30대에 준비했던 연금 하나를 연금 전환을 하셔서 소득을 내가 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또 납입이 끝난 연금에 대해서 50세부터 연금 수령을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55세부터 만약에 조기 은퇴로 명예퇴직이나 조기 은퇴를 하셔서 아예 끊겼을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함께 내가 준비했던 개인연금으로 내가 소득 공백을 메우실 수 있습니다. 그 60세부터는 또 나머지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 65세 이전에도 내가 연금을 수령해서 이런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소득이 끊기는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처음부터 30만원 이렇게 하나로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입하실 때 20만원, 10만원 이런 형식으로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15만원, 15만원 이렇게 두 가지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혹시 모를 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에 가입하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는 주택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택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나면 우리 수중에 거의 남는 돈이 없겠죠. 나중에 노후에 가셨을 때 정작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게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나라에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나마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주택연금을 통해서 나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께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을 수 있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변액보험, 종신보험, 마지막으로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은 최후의 보루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우리가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매기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상품은 제가 제외를 해서 나머지 세 가지 이 변액보험, 종신보험, 저축보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의 특징은 종신보험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고요. 그리고 저축보험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변액보험은 펀드로 투자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상품이고요. 대신에 이거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시고요. 만 45세 이후부터 연금을 내가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75%의 수익률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약 7년 정도의 원금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요. 연 12회, 1년에 한 12번 정도는 내가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축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축보험도 사업비가 적습니다. 변액보험보다도 사업비가 조금 더 적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 상품이 아니고 금리형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엔 비과세 적용이 똑같이 되고요. 4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도 연 2.65% 이상의 금리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 회복 기간이 한 7년 정도 걸리시고요. 이것도 연 12회 정도 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월에 150만 원까지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은 다른 두 가지 상품, 저축보험이나 변액보험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높고요. 대신에 확정적인 금액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건 금리나 투자, 수익률에 관계없이 약속된 금액을 지급을 해드리는 상품이고요.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후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4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원금 회복 기간은 7년. 수익률이나 금리가 변한다고 하셔도 7년이 딱 되시면 100% 원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납입 완료 후 연금 수령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3.75%의 수익률을 났을 때 7년째 원금이 100%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예시는 3.375%의 수익률을 가정했기 때문에 약 9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 원금 회복 기간은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금 회복 기간이 더 빨라지고요.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면 원금도 못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요. 저축보험도 2.65%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경우에 7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100% 원금 회복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2% 정도의 예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약 9년 정도의 원금 회복 기간이 걸리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보험도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조금 더 빨리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는 반면에 금리가 1%, 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7년 납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원금을 회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품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연금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은 연금 저축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있고요. 이 세 가지 상품 중에 종신보험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각 성향에 맞춰서 나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변액보험, 나는 안정적인 확정적인 수익률이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종신보험 정도 두 가지 상품 안에서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연금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금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비과세 연금 보험으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연금을 준비할 때는 여러 개의 상품에 나눠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에는 부동산, 주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종신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의 특징을 고려해서 여러분께 맞는 연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촬영을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댓글이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종신보험이 좋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종신보험도 고려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